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60대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해외를 다녀온 뒤 확진됐는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시군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릉을 방문한 지난 10일 공식 일정 이후 벌어진 술자리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 시민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당사자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권 의원 측은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릉을 찾은 지난 10일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국회의원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동행 취재를 온 기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합 인원 제한 조치에 따라 새 4개 가게에서 분산해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술자리가 끝나가던 새벽 1시 무렵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권성동 의원이 있었던 가게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게 안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있었는데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한 부부에게 권 의원이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가게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권 의원 일행이 자리를 뜨고 경찰차가 와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간 다음에 한 20분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앞에 있다가 뭐 조사가 비슷한 걸 닦았나 봐. 그 사람이 그쪽에서 전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알려졌는데 경찰도 출동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고요. 112 신고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도로 논란이 일자 권성동 의원 측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사진 촬영을 요청해 함께 찍었고 남자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하셨다고 말한 게 전부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건 악의적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선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과 속초를 중심으로 확진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첫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선 출신인 69살 남성은 지난 7일 아프리카 콩고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입국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은 평창 생활치료센터에서 사흘간 머물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돼 원주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입국 이후 곧바로 격리돼 접촉자는 없으며 오는 18일에 격리 해제될 예정인데 아직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시설에서 격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파는 없습니다. 질병청에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좀 확인하는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전파가 좀 안 되게끔. 하지만 도내에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최종 판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질병청에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판별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는 실정입니다. 한편 강원도 전체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영동 지역에서는 강릉과 속초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강릉과 속초에서만 140명가량이 신규 확진되는 등 영동 지역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촉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나고 여기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릉 아산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도내 36개의 중환자 병상은 포화 상태였지만 춘천 성심병원에 6개의 병상이 추가되면서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시행 첫날인 오늘 점심시간부터
백신 접종과 음성 확인서를 증명하는 쿠브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2배 인상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척시와 동해시 등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은 전국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축해온 결과로 2024년부터 1kW당 0.3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가 0.6원으로 인상된다며 이번 세율 인상으로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 재원 마련, 주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삼척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평화올림픽 홍보단 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평화올림픽 홍보단은 메달리스트 31명과 체육인 89명 등 120명의 홍보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홍보단은 개인 SNS를 활용하거나 행사나 축제 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남북 공동 개최 등 동계 청소년 올림픽 붐업 열기 확산을 주도하게 됩니다. 2017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90톤급 중국 어선을 우리 정부가 적발해 중국 해경에 인계했습니다. 유엔 제재 이후에도 끊이지 않던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을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불법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의 합동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 정보를 우리 정부가 제공하면 중국 측은 이를 확인한 뒤 처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기네들도 권한이 없고 우리도 권한이 없으니 그런 어선의 정보를 주면 자기네들이 그런 불법 행위가 있는 체증 자료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개념인 겁니다. 하지만 조업 규모가 워낙 방대한 데다 북한 수역은 우리나라나 중국의 영해가 아니다 보니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상하는 중국 어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0척 안팎이 북상했고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520여 척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도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와의 어업 협상을 통해 할당받은 어획 쿼터를 빌려 대신 조업하는 것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국 어선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수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에 중국 국적 어선의 북한 수역 내 조업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중국 국적 어선이 북한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국적을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북한 수역에 들어가는 어선들의 실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어업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다운 계약서가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거나 의심이 가는 부동산 거래로 올해 들어서만 41명이 적발됐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물입니다. 35평짜리가 5억 2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분양가의 웃돈을 최소 2억은 줘야 하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 3억 2천에서 3천만 원대로 사실이라면 거의 웃돈 없이 거래되는 셈입니다. 조금 급하게 매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는 약간 5억 밑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기준은 5억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부동산원은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허위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40여 건을 다운 계약서 의심 사례로 꼽아 원주시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업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실거래 신고를 보면 몇백 차이 나지 않아
역시 다운 계약서가 의심됩니다. 한 군데 간 게 아니라 그 주변 몇 군데 갔는데 몇 군데 다 그렇게 저희한테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남원주 역세권 아파트까지 5천만 원 이상 높은 웃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로 계약 금액만 통장 거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해 거래하거나 차명 계좌로 입금하고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한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올 들어 원주에서만 41건, 74명에 달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 최대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데 자진 신고하면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자진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요. 정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성실하게 이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껏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점점 음성화되고 있는 다운계약서 작성. 원주시는 국토부로부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거나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와 지자체, 경찰과 함께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 소집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상황에 맞춰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탄력적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아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강원 중소기업 수출 실적이 895만 달러, 우리 돈 105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4.2%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3대 수출 품목인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수출 합계액이 400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2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삼척해수욕장과 덕산항 등 9곳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2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시청 유튜브를 통해 새벽 6시부터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취소했지만 현장을 찾는 인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질서관리 요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양군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4.4% 증액된 3,84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484억 원 늘어난 3,84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신규 사업별로는 육아통합지원센터 신축에 32억 원, 가족센터 건립에 35억 원,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2억 원 등 체육 문화복지시설에 집중됐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분야에서 4.48% 증액된 25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